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지난 21일 이세돌 구단과 AI 한돌의 마지막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패했습니다. 이 대국은 이세돌 구단의 마지막 은퇴 대국이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게임이라던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의 은퇴가 마치 인간 바둑의 마지막 퇴장인 것처럼 느껴져서 아쉽습니다. 바둑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입니다. 1988년 대만의 재벌 임창치가 중화바둑의 중흥을 꿈꾸면서 만든 최초의 세계대회가 응시배입니다. 응시배 이전에는 한중일 모두 자국 안에서만 리그를 벌여왔습니다. 그중 전통적 최강자는 일본 바둑이었고 내외핑이라는 중국 기사로 인해 중국 바둑이 세계 최고로 부상하던 시기에 응시배가 탄생한 것입니다. 조치훈, 조훈현은 모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바둑을 배웠고 조치훈은 일본에 남아 일본 최고의 타이틀, 기성 등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본 최고의 타이틀이 한국인에게 넘어갔다는 데 분노한 혐한 테러로 조치훈 구단이 한동안 바둑을 두지 못했던 일도 있었죠. 조훈현은 한국에 들어와 한국 바둑판을 평정했지만 세계적으로는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바둑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드제로 운영됐던 응시배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 장의 시드만을 배정받았습니다. 일본 기원에서 10명, 중국 기원 4명, 한국 기원 1명, 호주협회 1명. 프로기사 수가 100명이 넘는 한국 바둑이 불모지인 서양 바둑과 같은 수준의 취급을 받은 것으로 당시 한국 바둑계에 굉장한 충격과 치욕감을 안겨줬습니다. 응시가 바라는 그림은 최강 일본 바둑에 도전하는 중국의 바둑 천재 내웨이핑의 우승이었습니다. 한국은 변방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기사 조훈현은 9살의 어린 나이에 입단한 천재 중의 천재, 변방에 묻힌 보석이었습니다. 제1회 응시배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승을 거머쥔 조훈현 구단이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조훈현 구단이 길러낸 인물이 이창호인데요. 이창호는 기존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로 세계 바둑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일본 바둑은 모양을 중시하는 기풍으로 둘 곳 안 둘 곳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중일 바둑계를 오랜 기간 지배했던 일본의 모양 바둑이 이창호에 의해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아무도 일본식 모양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무협지 삼아 읽었던 일본 기성바둑 전집에는 바둑을 예도로 여기는 일본 기사들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둑은 예술이자 도였습니다.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고 빈삼각은 모양이 사나워서 두지 않습니다. 모양에 치중하는 일본 바둑은 초반 포석과 중반에서 승패가 거의 결정됩니다. 이창호 구단은 그런 모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에 연연하지 않고 빈삼각이라도 중요한 자리라면 거침없이 둡니다. 모양보다는 효용을 중시하는 실리적 기풍으로 이창호 구단은 한 수 한 수 가장 값진 수를 찾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이후의 세계 바둑은 끝내기에서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 순간에 가장 큰 수를 찾아 두다 보니 상대 기사를 당황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모양에 따라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을 두어서 초기에는 이창호의 바둑은 한가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맞이 앉은 기사는 정밀하게 계산된 이창호의 수 앞에서 종반이 되어서야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했습니다. 어린 이창호 구단에게 첫 타이틀을 내준 조훈현 구단에게 조치훈 구단은 제자에게 너무 쉽게 져주는 것은 제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충고를 했었죠. 조훈현 구단은 한 번 더 보라는 간단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직접 더 보지 않으면 이창호의 강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창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스승 조훈현의 타이틀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한가하다는 평가는 이창호가 계산서를 뽑았다는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창호는 크게 이기려 하지 않고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지켜가며 이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이창호 구단이 양보를 할 때면 벌써 끝내기 계산이 끝났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국가대항전 방식으로 치러지는 농심배에서 우리나라 대표는 이창호 구단만이 남아있었고 상대는 일본 기사 2명, 중국 기사 3명으로 모두 5이 남아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홀로 대국장으로 향하는 이창호 구단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오랜 기간 회자됐는데요. 응팔이라는 드라마의 패러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었죠. 이창호가 5연승을 해야 한국의 우승이 결정되니 천하의 이창호라도 이번엔 어렵다는 평가가 당연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창호와 대국을 치러본 정상급 기사들은 이창호와 둬보지 않고는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며 이창호의 우승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정작 이창호와 맞수가 안 되던 기사들만 이창호의 5연승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이창호 구단의 기적적인 승리로 당시 한국 바둑 팬들은 환호했고 중국 바둑 팬들과 기사들은 큰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패권을 다투던 중국 기사 마샤오추는 석불과 겨루기 전엔 그의 진가를 모른다. 5차례 대결에서 모두 중반전에서 결판이 나고 게다가 상대는 만회할 기회조차 없었으니 이것은 또 무엇을 설명한다는 말입니까? 라며 이창호 구단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좌중을 둘러보며 이 중에 오직 이창호 구단만은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바둑의 경직성은 이창호 구단의 강하면서도 유연한 면모를 꺾지 못하고 이후로는 세계 바둑계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한국의 기사들은 이창호를 연구하며 바둑을 배워 이세돌 구단과 같은 걸출한 천재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아 이후의 세계 피겨가 예전과 다른 것에 비할 수 있겠죠. 천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세대가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창호는 세계 바둑계의 흐름,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지적이던 게임 바둑에서 이제 점점 인간의 입지가 초라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이런 천재 기사들이 남겨놓은 족적은 바둑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